운하가 막혀도 다른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닷길은 우회로가 없습니다. 대체할 길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폭이 고작 34km밖에 안 되는 서울에서 수원거리보다 짧은 이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이 바닷길을 닫아버렸습니다. 항공모함으로요? 아닙니다. 기뢰로요? 그것도 아닙니다. 드론 몇 대로요. 그랬더니 미국 휘발유가 일주일 만에 17% 뛰었고, 방글라데시는 전기를 아끼려고 대항문을 닫았고, 국제유가는 1983년 거래 시작 이래 최대 폭으로 폭등했습니다. 이 바닷길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대체 이 좁은 물길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하나가 막혔다고 지구 반대편 주유소 기름값까지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인류는 5천년 동안 이 함정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원전 3000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낀 좁은 바닷길인데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이 하나뿐입니다. 여기를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4분의 1이에요. 거기다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물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란, 이 나라들이 뽑아낸 석유와 가스가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34km를 거쳐야 합니다. 영어로 초크포인트, 우리말로 병목이라고 하죠.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좁은 목. 여기가 조여지면 지구 전체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이 중요해진 게 석유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석유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미 이 해협은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1930년대에 영국 고고학자 오렐 스타인이 이란 남부 해안을 조사했을 때 27곳개나 되는 고대 유적을 발견했는데 기원전 3000년대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할 무렵 이미 이 바닷길로 물건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에서 만든 붉은 광택토기가 이란 해안에서 나왔는데 이건 인도양을 건너는 해상무역이 이미 활발했다는 직접 증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이 해협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이 바닷길은 막히면 큰일 나는 통로였던 겁니다. 기원전 325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해군 제도 네아르코스가 이 해협을 직접 통과했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만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 항해가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지중해 세계가 이 수역이 인도하고 페르시아를 잇는 항해 가능한 통로라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사건이니까요. 2300년 전에 이미 강대국들이 이 해협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중세로 가면 진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11세기에 오만 출신 무함마드 디람쿠라는 인물이 이란 남부 해안에 호르무즈 왕국을 세웠거든요. 디람쿠라는 이름 뜻이 디르함 주조자입니다. 돈 찍는 사람. 이름부터가 장사꾼이에요. 이 왕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해안 국가였는데 오만 수군을 활용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해군력이 곧 국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강대국의 속국이었지만 정세가 바뀔 때마다 교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살아남았어요. 몽골의 일한국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독립을 거머쥐었고 1200년 무렵에는 인도와 중국 교역을 거의 독점하는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1300년쯤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본토 항구가 약탈자들한테 계속 털리니까 왕이 주민들을 데리고 아예 바다 위 섬으로 이사를 갑니다. 민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불모의 섬으로요. 상식적으로는 미친 선택이죠. 그런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육지의 침략자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었거든요. 이 섬 호르무즈가 페르시아만 최대의 국제무역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인도에서 향신료, 중국에서 비단, 동아프리카에서 상아가 몰려들었고 유럽 상인들까지 줄을 섰어요.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2번이나 방문했는데 인도 상인들이 보석하고 진주하고 비단을 가득 실은 배를 끌고 와서 온갖 나라 상인들한테 팔았다고 기록했습니다. 15세기에는 명나라 정화제독의 대함대까지 왔고요. 선원 페이신이라는 사람은 이 도시를 관찰하면서 하층민도 부유하다고 적었어요. 동서양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무역도시. 그런데 바로 이 명성이 재앙을 부릅니다.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1507년 포르투갈의 알부케르크가 함대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인도양의 핵심 교역 거점을 전부 손에 넣는 것. 호르무즈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당연히 1순위 표적이었죠. 1515년에 요새가 항복하면서 포르투갈의 107년 지배가 시작됩니다. 포르투갈은 왕을 죽이거나 갈아치우면서도 명목상은 유지하는 교묘한 통치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포르투갈 지배 아래서도 호르무즈가 계속 번영했다는 점이에요. 거리에 카펫이 깔리고 골목에 차양이 드리워져 있고 낙타가 광장에서 무료 물을 나눠주는 초호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제국도 눈독을 들이죠. 오스만 제국이 3차례나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1552년에는 유명한 제도 피리레이스가 직접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3번 다 실패. 여기서 핵심적인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이 해협을 완전히 독점하려 한 세력은 결국 장기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22년에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손을 잡고 호르무즈를 공격해서 함락시켰거든요. 107년 지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영국은 대가로 관세 수입을 공유하고 비단 무역 특권을 받았죠. 군사력을 빌려주고 경제적 이익으로 돌려받는 구조. 이후 영국이 페르시아만의 실질적 보스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석유 이전의 이야기예요. 향신료, 보석, 비단이 흐르던 이 바닷길에 20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등장합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죠. 석유. 1908년 이란 남서부에서 대규모 유전이 터집니다. 이후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에서 연쇄적으로 유전이 발견되면서 페르시아만 연안이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80%를 보유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의 가치가 수천 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하고 사우디를 이 지역 안보의 두 기둥으로 세워서 간접 지배를 했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기둥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호메이니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고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잠재적 전쟁터로 완전히 성격이 뒤바뀝니다. 이란이 해협 북쪽 해안을 쥐고 있으니까 공세 위협 자체가 이란의 최강 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처음 실전에서 시험받는 순간이 옵니다. 1980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의 바다 버전이 탱커 전쟁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상선 공격이었어요. 이라크의 전략이 교활했거든요. 이란의 석유 수출 시설을 때려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고 그게 이라크에 유리하니까요. 8년간 이라크 283건, 이란 168건의 공격이 있었고 400명이 넘는 민간 선원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결국 직접 나섭니다. 쿠웨이트 유조선을 미국 국기로 바꿔 등록하고 해군이 호위하는 어니스트 윌 작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호송이었죠. 그런데 1988년 4월 미 프리기탐 세뮤얼 B 로버츠가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를 밟아요.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용골이 부러졌는데 승무원들의 사투로 겨우 침몰을 면합니다. 4일 뒤 미국의 보복이 시작됐어요. 프레잉 멘티스 작전. 2차 대전 이후 미 해군 최대 수상 전투였는데 하루 만에 이란의 석유 플랫폼 2개를 불태우고 프리기탐을 격침시키고 쾌속정 다수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란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이란에게 각인시킨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하고 정면으로 싸우면 죽는다.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2026년 이야기에서 이게 핵심이 되거든요. 1988년 여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란은 이후 30년 넘게 해협 봉쇄 위협을 전략 카드로 써먹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올 때, 핵 협상이 깨질 때, 미국과 부딪힐 때마다 해협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2019년에는 유조선 피격, 미국 드론 격추, 영국 유조선 납포까지 벌어지면서 유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협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주변국들도 보험을 들었어요. 2012년에 UAE가 아부다비 유전에서 오만만 해안까지 송유관을 깔았는데 이게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원유를 내보내는 우회로거든요. 하루 200만 배럴을 처리 가능합니다. 사우디도 홍해 쪽 얀부항을 통한 대한 루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가는 해협을 200만 배럴짜리 파이프라인으로 뭘 대체하겠어요? 전체 분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이란 핵 협상이 깨졌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에 12일간 공습을 가했어요. 이란 안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당국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란의 동맹들인 헤즈볼라, 하마스는 이스라엘한테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요. 이란이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모든 게 터집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장대한 분노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의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합니다. 군사시설, 핵시설, 그리고 이란 지도부가 표적이었는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죽은 겁니다. 이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댔고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까지 공격했어요.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카타르 에너지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가스 계약의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전 해역에 무선을 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어, 그 근처에 있던 모든 배가 이 경보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배가 즉시 멈췄습니다. 3월 1일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오만 근처에서 비격돼 선원 2명이 죽었고 MKD 비오모는 드론보트에 맞아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선원 1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바레인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국적 선박도 2차례 공격받았고요. 3월 2일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선언합니다. 해협은 닫혔다. 지나가려는 배는 불태우겠다. 수십 년간 위협만 하던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